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석우입니다. 6월 23일 목요일 시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새 거듭되는 하락 때문에 뭐라고 이제 말씀드리기도 뭐한데, 어제 제가 이제 시장이 하락이 아니라 이제 붕괴라는 말을 쓰는 게 적합할 정도의 상황에 왔다 하는데, 오늘도 이제 시장이 그런 모습을 나타냈어요. 새벽에 뉴욕 시장은 3대 지수가 그냥 약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도 좀 하락 출발해서 좀 상승하다가 이제 파월 의장이 상원에서 한 얘기들이 이제 정리되면서 끝에 조금 약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서 조금 이제 좀 불안하긴 했는데, 역시 이제 우리 시장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출발은 좀 강보합권의 출발을 오히려 했어요. 그러다가 시장이 출발하고 나서 잠깐 사이에 한 0.79%까지 올라가서 2361포인트까지 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이제 외국인들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랬던 거는 이제 기관이 좀 강력하게 사주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외국인들하고 개인들이 특히 여태까지 공식적으로 지수가 빠지면 개인은 이제 사는 거였는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개인이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는 쪽에 서서, 이게 뭐 연중 이제 저점 까지 밀렸다가, 그래서 2300선이 막 위협받는 2306 막 이렇게 밀렸다가 이제 다시 오후 들면서 기관이 좀 강력한 매수를 좀 늘리면서, 낙폭을 줄였다가 종가 무렵에 다시,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게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이건 이제 시장 설명할 때 말씀을 드릴 거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융투자 혼자서, 연기금은 뭐 꼼짝도 안 하고 오히려 좀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혼자서 진짜 고군분투한 그런 날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2,960억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이 9,263억을 샀어요. 그것도 금융투자 혼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은 6,717억을 오늘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2,314.32, 그 2,300을 간신히 지키긴 했지만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어제보다 1.22%가 또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것도 보합권에 출발을 했는데, 장 초반에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좀 반짝하면서 샀어요. 외국인들이 오늘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외국인한테 끌려다녔다 이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관은 그냥 중간에서 그냥 눈치 보고 왔다 갔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들은 항상 이제 기관과 반대로 쓰는. 근데 이제 이 개인들의 물량들이 결국은 외국인이 받아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오늘 하루 종일 계속됐어요. 그래서 오늘 중간에 717.3이 거의 4% 가까이 빠져서 이게 바닥인가 했는데, 결국은 끝날 무렵에 다시 또 하락폭이 깊어지면서 오늘은 좀 큰 폭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일교차가 큰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끝날 때 반대면 회피 물량으로 보이는 물량을 외국인들이 전부 받아가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최종적으로 727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5억을 팔았어요. 예. 그러니까 기관은 하루 종일 그냥 눈치 봤어요. 근데 개인들은 640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714.38포인트, 어제보다 무려 4.36%나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이제 붕괴죠. 이건 이제 하락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한 시가총액 상위들을 보면, 외국인이 산 거라고는 오늘 LG화학 15억 산 거하고 네이버 269억 산 거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다 팔았습니다. 예, 다 팔았어요. 그래서 오늘 주가상으로 플러스 난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도 47억 순매도했고, 기아도 한 8천억 순매도했으니까 매도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관은 오늘 시가총액 상위를 다 샀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으로 바스켓 매매를 한 거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물에서 외국인들이 7,230억을 선물을 순매수하고 기관이 5,198억을 선물을 순매도했거든요. 선물을 순매도하고 현물을 샀습니다. 예, 현물을 바스켓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가총액 상위들이 전부 매수로 이렇게 잡히고, 기분 나쁜 게 외국인들이 이제 선물을 7,230을 샀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현물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선물이 백오데이션인데, 그러니까 백오데이션인데 선물을 샀어요. 그러면 그 선물이 산다는 얘기는 싼 걸 사고 비싼 걸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현물이 아직도 비싸다고 보는 시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내일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좀 깨름칙하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섹터별로는 뭐 어제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정부가 이제 탈원전 폐기한다. 그래서 원전 생태계를 보호시킨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 이렇게 발표했죠. 거기에 힘입어서 오늘 이제 원자력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정부가 이제 올해 그 협력업체들이 전부 막 도산하고 막 그랬대잖아요. 거기에 925억에 달하는 규모의 그 긴급 일감 주기를 발주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우리가 이제 해외 수주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원자력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국가별로 그 타겟 국가별로 그 맞춤형 수주 전략을 지원하는데 6,700억 규모의 기술 투자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원자력 섹터가 좀 크게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새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그 조선,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LNG선 기자재 이런 것까지 움직였어요. 이게 요새 이제 LNG선 수주가 훈풍이 불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조선소 그 빅3가 올해 수출 목표를 이미 3분의 2 달성했다. 이 수주 목표를.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IMO, 국제 그 해사 기구죠. IMO에서 환경 규제를 강화해서 이 이제 LNG 그 선박, LNG 선박, LNG로 가는 선박. 예. 그래서 이게 대량 발주를 어디 카타르 같은 데가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삼성중공업이 14척을 수주받았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단일 규모로는 최대 규모다. 그래서 이제 이쪽이 오늘 조금 상대적으로 괜찮았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인데, 요거는 이제 그 신장 위구르 지역, 신장 지역에 대해서 미국이 이제 인권 문제, 중국의 인권 문제를 또 이제 시비 걸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중국의 신장에서 만들어지는 폴리실리콘 수입을 금지시킨다. 이 폴리실리콘이 있어야 그거를 이제 이렇게 낮게 해서 그 웨이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태양광이 이게 필수 소재인데, 폴리실리콘이 이거를 이제 수입 금지시키면 국내 기업이 좀 반사이익을 보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뭐 물난리도 났지만 폭염이 엄청나대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전력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전력난 때문에 태양광이 생각보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 때문에 이제 그런 섹터들이 좀 움직였는데, 워낙 뭐 지수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서 어떤 한쪽 섹터가 뭐 하루 이틀 움직였다는 게 의미가 없는 시장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조금 전에 8.15 모니터에 녹화를 하고 왔으니까 뭐 오늘 내일 중에 나오겠죠. 이제 현재 있는 그 시장의 상황 같은 거 좀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되나, 이런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좀 8.15 모니터 챙겨서 보시고, 제가 이 백만개미 유튜브 커뮤니티에 그 영상이 뜨면 바로 연결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이 정도가 오늘 이제 시장을 좀 정리해 본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할까,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시장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이런 겁니다. 우선 이제 그 증시에서 얘기되고 있는 게
내일 그 반대매매 물량이 거의 역대급이다. 여태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제 반대매매 물량이 출해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막 기사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보니까 이제 신용 그 융자 잔고가 20조가 깨졌잖아요. 근데 이게 3일 결제 이틀 전께 집계 되니까 지금은 뭐 한 18조, 어떤 18조 밑으로 내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돼서 많이 줄기는 줄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그 신용이나 이런 레버리지 물량들 있잖아요. 비투로 산 그것들이, 그러니까 줄어드는 속도보다 주가가 더 빨리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그 안정을 찾으려면 주가 빠지는 속도가 느려야 돼요. 그래서 이거 그 줄어드는 속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완만하게 줄어들어야 돼. 지금은 너무 주가가 급하게 떨어지니까 그냥 칼같이 같이 줄고 있어요. 물론 이제 준다는 거는 좋은 거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중에 이제 이게 너무 급하면은 또 이것도 이제 후유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알지만 요즘 같은 시장에 이거는 이제 오늘 시장이 우리한테 얘기해 준 것 중에서 우리가 또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뭐 이제 종목을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을 읽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자꾸 배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그 포인트 하나를 잡아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기술적 분석으로 보면 요즘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렇게 이렇게 십자가 모양 있잖아요. 도지 위아래로 이렇게 선에다 십자 모양의 도지 형태의 모양이 이제 출현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도지 형태의 모양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제 상황에 그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지금까지 진행된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원래대로 이제 그 빨간색의 도지 형태가 나오면 거기서 시장이 뭐 어떻게 됐건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게 장중에 그런 현상이 만들어졌다가 바로 음봉으로 바뀌어버려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팽팽히 맞서다가 매도 물량이 밀려서 장이 뒤로 자빠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자주 나타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런 게 몇 번씩 나타나요, 하루에도. 그래서 그 일봉의 모양이 자꾸 바뀐단 말이에요. 이 도지 형태를 했다가 음봉이 되고, 또 어떻게 살려서 도지 형태가 됐다 또 음봉이 되고, 이런 걸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고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어떤 시점에 매물이 집중되고 있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매물하면 반대 매매 물량,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신용 마진콜 물량이죠. 그 다음에 이제 CFD 계좌 물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뭐 스탁론이나 뭐 이런 거 쓴 거 있잖아요. 뭐 이금융권 뭐 이런 데서 스탁론 쓴 거 그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장 거의 끝날 때 이거 아무리 봐도 내일 파는 것보다는 오늘 그냥 미리 파는 게 낫겠다. 이거 반대매매 회피 물량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9시에 반대매매 물량이 뭐 이건 증권회사에서 기계적으로 칼처럼 나가는 거니까 그게 이제 나가요. 그 다음에 10시쯤에 이제 CFD 물량이 또 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외국의 창구로 나와요. 그 후에 오후 2시쯤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스탁론, 개인이 돈을 차입해서 끌어들이는 이제 그것들이 또 정리가 되고, 3시 이후에는 이제 하루 종일 기회를 보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내일 파는 것보다 오늘 내가 먼저 정리한 게 낫겠다. 이런 이제 반대면 회피 물량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계속해서 요 시간대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현상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도지 만들었다가 못 버티고 다시 음봉이 되고, 도지 만들었다가 또 음봉이 되고, 그런 게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레버리지 물량, 순수한 내 돈이 아니라 돈을 빌려서 이제 사놓은 이런 그 물량들이 이제 출해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잠재적 매물, 시장에서 언젠간 매물이 될 수 있다는 잠재적 매물이 이제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궁극적으로 그분들은 지금 가슴 아프지만 버티는 사람만 남으면 결국 뭐
그게 해소되고 나면 향후에 시장이 굉장히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건 분명해요. 왜냐하면 그런 잠재적 매물이 다 없어졌다는 거는 만약에 시장이 이제 전환을 해서 올라갈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우리가 뭐 다 예측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도지 모양에서 음봉이 되고 이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정한 시간대에 그 움직임이 잦아들면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시장이 지금 그 물량들을 소화하고 있고 그 물량들이 소진된다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현상이 지금처럼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체크되는 포인트가 바로 그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말하자면 잠재적 매물 물량이 우리 흔히 쓰는 말로 털릴 거 거의 털렸다. 이렇게 판가름, 그러니까 털릴 게 거의 털렸다는 게 뭐예요? 저점에 가깝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그런 거를 알아차릴 수 있는 또 하나의 흔적들이 이제 이런 흔적들이에요. 이런 흔적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극명하게 딱 그 시간이 되면 도지 모양을 줬던 일봉이 갑자기 음봉으로 되고 또 어떻게 살아나다가 또 그렇게 되고 이게 현저하게 반복된다는 건 아직 물량이 남아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그게 상당히 둔화돼 나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물량이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급한 물량들이 좀 털려 나간다. 이제 거의 얼마 안 남았다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게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기술적으로 체크돼야 되는 포인트. 시장을 요새 제가 그랬잖아요. 어려워도 이제부터는 시장을 열심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제 한번 그거는 이제 뭐 시장의 그 주요 섹터별 움직임을 알아차리는 방법이었고 이거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긋지긋한 이 하락 있잖아요. 이게 좀 해도 너무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멈출 수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제가 썸네일에 이렇게 위에 써놓은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이 환율 오늘 환율 얼마예요? 1,301원 80전, 4원 50전, 13년 만에 1,300원이 넘었어요. 13년 만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13년 만에 위기가 왔다 이렇게 봐도 거의 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환율이라는 게 그 금리에서 이제 출발한 거고 또 우리 내적으로 보면 경상수지의 문제 이런 것들에 다 영향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러니까 환율이 정리된다는 얘기는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이게 외국인들이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 이렇게 그다음에 장 끝날 때 여러분들이 그 환율은 체크하셔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도 환율을 체크하면서 환율과 시장 반응이 어떤 관계로 지금 움직이는가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봐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하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시장을. 그러니까 이게 2,400이 무너지면서 2,450이 무너지면서부터는 이거 무서워라가 아니라 이제 시장을 자꾸 시장에서 뭘 읽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왜냐하면 2,450이나 2,300이나 그게 그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이 떨어지는 하락을 누가 멈출 수가 있을까? 오늘 이제 또 뭐 전국적으로인 것 같아요. 비도 오고, 저도 이제 뭐, 녹화 때문에 갔다 오는데 뭐 비가 엄청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여러분 예전에 그 CCR이라는 그룹 아시죠? 크리던스 클리어워터 리바이벌이라는 그룹이 부른 노래 중에서 Who'll Stop the Rain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 이 비를 멈추겠느냐. 지금 이제 완전히 그 짝이죠. 도대체 이 하락을 누가 멈출 수가 있을까? 그냥 답을 얘기하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고는 이 장을 돌릴 수가 없어요. 이 불행히도 정답이 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답답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장이 이렇게 붕괴되니까 이 붕괴를 막으려면
뭐 긴급 처방이라도 좀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긴급 처방이라 이거는 뭐 방법이 없다. 미국 때문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렇게 볼 수만은 없어요. 여기는 한국이니까. 그럼 뭐 우리가 미국이랑 병합을 하지.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뭘 해야 돼요. 그걸로는 이제 지금 얘기되는 게 빨리 이제 그 달러와 이제 통화 수업 이거를 뭐 무조건 받아내야 된다. 그래야 이제 환율 좀 그다음에 뭐 MSCI 선진국 지수가 암만 목표지만 그냥 일정 기간 이게 특별한 경우니까 공매도를 일시 중단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늘 얘기하는 증시 안정기금. 우리나라도 몇 차례 했죠. 증시 안정기금을 조성해서 사면 그게 꼭 먹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바닥에 사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요 증권사나 각 투자기관이 기금을 출연해서 그걸 가지고 얼마 이하로 떨어질 때마다 이제 주식을 이렇게 사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긴급 처방.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는 뭐 우리의 경제 정책 노선이랑 맞지 않는다 해서 안 하든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뭐 못할지도 모르고 아무튼 그런 이게 불길한 예감이 드네요. 그래서 뭐 하여튼 뭔지 모르겠어요. 이 예감이 왜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답답합니다. 그냥 뭐라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내일 금요일인데 이게 내일 역대급의 반대매 물량이 있다니까 이게 또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뭐 어찌됐건 금요일은 좀 빨갛게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또 내일 그 물량들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해낼 건지 그것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 정리 이렇게 하고 내일 금요일인데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